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각방 쓰는 부부의 노년길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부부 중 약 42%가 각방을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로의 수면 패턴이 다르다거나 코골이 때문에 또는 그저 편해서라는 이유로 시작된 각방 생활. 하지만 이것이 노년기에 들어서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각방 사용이 단순한 수면, 공간의 분리를 넘어 마음의 분리로 이어지고 결국 노년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를 잃게 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며 보아온 안타까운 현실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부부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정현우 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정님은 50대 초반부터 아내와 각방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방해받지 않고 푹 자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을 때 정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옆방에 있던 아내가 새벽에 쓰러졌는데도 그는 아침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정님의 이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지금부터 각방 생활이 노년기 부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3가지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미래에도 크게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각방을 쓰는 부부가 노년에 맞이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잘 때만 따로 자는 거지, 우리 관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상담했던 73세 박영미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남편 코골이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도 줄고 눈 마주치는 시간도 적어졌어요. 지금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이것이 각방 부부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체적 거리가 정서적 거리로 변하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대화 시간이 평균 42%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과 아침에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사라지면서 부부간 친밀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노년에 가장 필요한 정서적 안전망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65세 정동훈님은 퇴직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10년간 각방 생활을 해온 아내에게 이 고통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랜 시간 인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손길과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년에는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현우 님의 사례처럼 각방 생활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각방 생활을 하는 노년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 이상을 발견하는 시간이 평균 2.5시간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때로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각방 생활이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은 생각보다 깊고 심각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은퇴, 자녀 독립, 신체 기능 저하 등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정서적 지지인데 각방 생활은 이 지지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71세 김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남편과 15년간 각방 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도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줄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게 됐죠.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방을 쓰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4% 높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첫째, 스킨십의 부재입니다. 단순한 손잡기, 어깨 토닥임 같은 작은 신체 접촉이 줄어들면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데 각방 생활은 이런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둘째, 감정 공유의 단절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며 나누는 대화, 아침에 눈을 뜨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사라지면서 감정적 교류가 줄어듭니다. 67세 박종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각방을 쓴 지 8년째인데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셋째,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배우자와의 유대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각방 생활은 이 소속감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각방 부부 중 52%가 외로움을 호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이것이 각방 생활의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각방 생활이 노년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사소통 패턴의 변화입니다. 각방을 쓰는 부부들은 점차 대화의 내용이 실용적인 정보 교환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병원 예약했어. 청구서 냈어와 같은 사무적인 대화만 남게 되는 것이죠. 74세 최영호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와 20년 가까이 각방을 썼어요. 어느 순간부터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서로의 꿈, 두려움, 희망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나누지 않게 됐어요. 둘째, 공동 활동의 감소입니다. 함께 TV를 보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손주들을 돌보는 등의 공동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일상을 보내는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69세 이미숙 할머니의 말이 기억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함께 TV 보며 웃고 울던 시간들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자기 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각자의 프로그램을 보게 됐죠. 같이 웃을 일이 없어진 거예요. 셋째,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리입니다. 놀랍게도 각방 부부는 재정관리도 점차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후의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함께 상의하지 않고 각자 처리하다 보니 때로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72세 강병철 씨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은퇴 후 각자 재테크를 하다가 아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에게 상의했을 텐데 각방 생활을 하면서 그런 대화가 줄어들었던 거죠.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넷째, 질병 발생 시 대응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세심한 관찰과 케어가 중요한데 각방 생활은 이러한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70세 박영수 씨는 아내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을 때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각자 방에서 지내다 보니 그녀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나중에 딸이 와서야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의 노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30년간 상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각방 생활이 10년 이상 지속된 노년 부부의 약 68%는 정서적 단절을 경험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심지어는 서로의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76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각방 쓴 지 17년째예요. 이제는 식사도 따로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서로 마주치면 어색하고 때로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또한 놀랍게도 각방 부부의 사별 후 적응 과정도 다릅니다. 함께 방을 쓰던 부부는 배우자 사별 후 평균 2년 내에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반면 각방 부부는 그 기간이 평균 3.5년으로 훨씬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은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한다면 이러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상담을 통해 확인한 각방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적인 신체적 접촉을 늘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 환경 때문에 각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신체적 접촉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65세 정진우 씨와 아내는 20년간 각방을 썼지만 매일 아침 서로 안부를 묻는 포옹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된 의식이에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초 이상의 포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매일 최소 3번의 신체적 접촉 손잡기, 어깨 토닥임, 포옹 등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둘째, 공유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반드시 함께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커플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67세 김매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2년째 각방을 쓰고 있지만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반드시 함께 보내요.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치우고 오직 둘이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죠. 이 1시간이 우리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 시간입니다. 각자 방으로 가기 전 1520분 동안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함께할 활동을 정해보세요. 아침 산책, 저녁 식사, 차 마시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각방 생활이 오래될수록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노년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심리적 안정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1세 박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각방을 쓴 지 14년째였어요. 서로 대화도 적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었죠. 그러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우리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었던 거죠. 박 씨는 상담을 통해 취약성 대화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로의 두려움, 걱정, 희망 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서로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30년 만에 다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73세 이순자 할머니와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18년째 각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주변에서 가장 사이좋은 부부로 유명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티타임이라는 의식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7시와 저녁 9시, 하루에 2번 반드시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피곤해도 이 약속만큼은 지켜요. 이 부부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9세 정민호 씨와 67세 박영희 씨 부부입니다. 이들은 10년간 각방을 사용했지만 최근 심리 상담을 통해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감사 노트였어요. 매일 밤 각자 자기 전에 배우자에 대해 감사한 점 3가지를 노트에 적고 아침에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쓸 게 없어 힘들었는데 연습하다 보니 상대방의 작은 배려와 노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의식적인 노력과 작은 습관들이 각방 생활 속에서도 친밀감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랑데부 데이를 만드세요. 일주일에 하루 특별한 만남의 날을 정하세요. 함께 외식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처럼 진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접촉 의식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들기 전,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은 반드시 신체적 접촉 포옹, 손잡기, 어깨 토닥임 등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을 의식처럼 생각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 공유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서로의 감정 상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비판이나 조언 없이 오직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구나 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각방 생활에 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나이가 들면 부부 사이의 로맨스나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년 이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친밀감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로맨스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연결감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각방 생활은 부부 관계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수면 패턴,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각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의 분리가 아니라 그로 인해 정서적 친밀감까지 분리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75세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15년째 각방을 쓰고 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오해는 노년에는 부부간 대화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노년기는 서로에게 더 많은 대화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은퇴, 자녀 독립, 건강 문제 등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기에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원자가 됩니다. 이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단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7일 연결 도전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에게 20초 이상의 포옹하기. 저녁 식사 전 10분간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일 나누기. 잠들기 전 배우자에 대해 감사한 점 1가지 말하기. 단 7일만 이 간단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각방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 상담이나 관계 워크숍은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 부부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67세 박철수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와 15년간 각방을 쓰면서 우리는 마치 남남처럼 지냈어요. 큰 기대 없이 부부 상담을 시작했는데 3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방은 아니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 관계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순간부터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76세 이상호 씨의 감동적인 사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25년간 각방을 사용했고 서로에게 완전히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 곁을 지키며 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 우리는 2번째 신혼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고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서로의 손을 잡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각방은 여전히 사용하지만 잠들기 전 15분은 꼭 한 사람의 방에 모여 하루를 정리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30년 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함께할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변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노년 행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요.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주에 올라올 노년기 부부를 위한 대화의 기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각방 생활 중에 발견한 지혜나 관계 회복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외로움이 아닌 동반자와의 깊은 유대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